개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스님이 이 책을 심리책을 써놨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이 하근충식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두심리 풀 때는 이렇게 많이 풀고 거의 제 책들 다 써져 있어요. 일간 중심으로 다 써 있는데 참고로 이번 우리 한국에서 간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해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뭐를 볼 때 하면 이것이 간목이 이건 최고가 제일 먼저 시작되잖아요. 간목이. 그러니까 1번을 놨다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경금을 대입해가지고 금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돈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데 일단 연, 월, 일, 시 시에서 연은 무엇을 두느냐 기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연은 여기서 요 하근충의 이론에 의한다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요걸 여기다가 간목을 배치하는 간목 아시겠죠? 네. 연 간에다가 간목을 배치하는 그러면 지지는 항상요. 지지는 항상 뭐하고 관계 있어요? 짝을 이루어요. 갑과 짝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키토가 되는 거. 쉽지요? 이렇게 위에 것만 아니면 밑에 게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월에는 이제 뭐 되냐면 요게 뭐 성궁 이름이 요거는 이제 편제궁이 딱 편제궁. 이거 편제잖아요, 그죠? 네, 편제궁이라고 해요. 편제궁. 요거는 정인궁이죠. 그래서 요거는 편제궁이다. 여기 정인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편제는 옛날부터 뭐 속성이 우리 집안에 옛날에 이거 가부장적인 겁니다. 가부장적인 속성이 할 때는 아버지가 대장이야. 막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부친궁이라고 합니다. 부친궁.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른 말로 원래 편제궁인데 부친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그 짝이 되는 건 당연히 모친궁이겠지. 그치? 부모가 짝이 됐잖아. 그래서 모친궁이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 모든 이론들은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제대로 하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 한번 딱 들어보면 이렇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은 뭐냐면 요 일간은 여러분 잘 아시고 나죠. 나. 돈이 나다 나. 경을 해가지고 나가고 볼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릴 때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말을 갖다 해요. 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궁이라고 표현궁. 표현궁의 대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내고 창조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창조를 만들어서 내는 방법이 있지만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현궁을 한다면 요거는 잘 아는 임이 됩니다. 임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임은 표현과 식신을 상관을 묶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표현궁이라고 해요. 식신상관도 그 식상은 표현궁이다. 내가 뭘 말로 표현하거나 말로서 막 표현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상관에서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손재주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식신 손재주 좋은 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은 차이 같은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또 창조라고 해요. 창조. 창의성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자유로운 생각.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 월간은 표현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뭔가 이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것도 다 질서를 갖다 가지고 사는. 직업을 써도 잘 못되게 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업궁이에요.
지극궁이기 때문에 지극궁은 임하고 이렇게 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정화. 정화. 여기 정관이죠. 이렇게 짝이 딱딱하고 딱딱딱 맞는다.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 나가 경금이라면 남녀 떠나서 밑에 여기 나의 배우자야, 배우자. 어? 남녀 떠나서 여기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궁이라 그래요. 배우자 궁. 배우자 궁. 배우자 지금 궁을 설명하는 겁니다. 궁 자체. 그 배우자 궁에 봤더니 아까 짝이 경과 짝이 되는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을경 합금. 합이 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정제. 그렇게 이 하근중 씨가 이렇게 딱 할 때는 사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딱 얘기하니까 우리 같은 이제 영이 공부하는 사람이 혹할 거죠. 그래서 막 그때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책을 쓸 때 이걸 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했단 말이지. 그게 뭐인지 지금 이제 써니 강의 내용도 지금 10년 동안 지금 계속 쭉돼가지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 강의하다가 여러분도 강의하다가 뭐 질문하는 내용들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나중에 스님이 강의도 소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짝을 쥐고 나니까 시간이란 시간은 말이죠. 이제 요걸 아주 연도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시간은 우리가 노년이죠, 노년. 노년 쭉 내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가견. 하면 일가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냐면은 보통 편인궁이다. 편인궁. 편인궁은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서 무토죠, 무토가 돼요. 편인궁이 되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궁이란 종교궁. 막 꼭 종교라 해서 종교도 있지만 여기 글자가 무슨 글자가 들어가 따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돈을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종교가 그런 글자가 나오겠지. 어떤 사람은 주장창으로 막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면 그런 글자가 배치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만 여러분 잘 알면은 사람들 심리를 손바닥 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놓으면 우리는 이게 사두심리만이잖아요. 심리를 풀이할 때 글자를 딱 풀어보면 그 글자 내용에 그분의 어떤 인생관이 있는지 여기가 종교관, 인생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무토가 밑에 짝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합이 뭐예요? 무게합이잖아. 개수. 자, 무게합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상관이죠, 상관. 상관. 사실 상관은 많은 거냐면요. 상관은 띵까 하는 거, 띵까. 노는 거. 상관은 노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노인들이 밥만 먹고 나면 딱 먹고 나면 오늘 뭐 하노? 저거 뭐 하는 게 그 중에 제일 노인들 좋아하는 노는 거예요. 노인들이 노는 게 최고 좋잖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심리학 공승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첫 수업인데 공승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과 성에 대한 공부입니다. 궁과 성. 궁이라는 것은 사주 8글자 간지가 연간, 그 다음에 연지, 그리고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그 8개의, 그 천간 지지 방이 있잖아요. 그 방, 섹타를 하나하나 궁으로 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연간을 연간궁인데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교재를 한번 보면서 101페이지 101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선생님 얘기도 없고 교재 몇 부분 보라면 거의 보면 되겠죠. 궁성론은 궁과 성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그렇게 8개의 섹타가 있죠. 섹타. 그 섹타를 궁으로 했다. 그러면 성은 뭐냐? 거기에 방은 정해져 있어요. 방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방은 하나의 여관이에요. 여관이 몇 개예요? 8개 여관이 있어. 8개 여관에 오는 손님들은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 들어가는 손님들을 보고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만약에 간목인데 그 연간궁에 만약에 토가 왔다, 무토가 왔다 하면 그것은 편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본래 이 궁 이름 자체를 딱 확정적으로 이렇게 학은중이나 학자는 경금을 일간으로 놓고 8개의 섹터에다가 이름 방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김동환이라는 우리 국내 학자는 일간을 간목이라 보고 간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섹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게 표를 먼저 한번 봐요. 표. 101페이지 보면 공성론과 사두심리한 그 중간 하단에 보면 김동환하고 육친하고 있는 학은중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김동환은 간목을 일간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학은중은 일간을 경금으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스님의 강의는 학은충 중국 학대만 학자죠. 학은충 선생의 이론을 따서 경금을 일간으로 대입해 놓고 나머지 천간의 이름을 천간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학기 동안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달아봤죠. 이번 학기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데 사주를 활용해서 다룰 때에는 아무래도 학은중 선생의 이론이 좀 많이 타당한 것 같아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자, 경금을 일간으로 놨을 때 사주에 만약에 경이 있다면은 그것은 비견이잖아요. 근데 신금이 있으면은 그것은 급제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경금을 일간으로 놨을 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임이 나왔다. 임이 나온 것은 임은 경금에 대해서 식신, 개수는 상관, 이해하셨죠? 간목은 경금에 대비하면 편제죠. 편제. 그 다음에 을은 전제. 그리고 편간은 병화가 일간인 경금을 그걸 하기 때문에 편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화는 정관. 그리고 무토는 경금을 생해주는데 오행이 서로 음양이 같잖아요. 같으면 같은 편을 먹는다고 해서 인성 중에서도 편인, 서로 다르면은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인은 기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학기에 우리 배우면서 사두 심리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그 천간을 얘기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천간을 뭐라고 했어요?
정관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간목은 편재, 병화는 편관, 정화는 정관, 그리고 을목은 정제, 임수는 식신, 개수는 상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그 개수의 성질이 개수의 성질이 상관으로 본 겁니다. 아주 잘 스며들잖아요.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엮어난 것을 우리가 정관의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 정관의 속성을 가지고 방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간에는 무슨 방을 연간에는 누구를 집어넣냐면 간목을 집어넣어서 간목. 연간이 왜 간목이 있냐? 간목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목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아동 같은 사람, 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간목이에요. 간목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자, 우리 사람 중에서 간목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남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입니다. 뛰어서 모든 기운이 다리에 가 있다고. 아주 행동이 굉장히 간목은 아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을 뭐란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다 해서 우리가 연월 일시할 때 연을 어린 쪽으로 유소년으로 본다 그러면 연간은 가장 0세부터 한 8세까지 이 책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이 책에 또 일부 설명은 김동완 그 시에 분리법을 해놨는데 공부하면서 스님이 학은총 쪽으로 조금 돌려주겠습니다. 그걸 하고 일단은 그 연간 나이에 대한 것은 스님의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스님의 견해는 태어날 때부터 0살부터 아주 그냥 이 아이들이 나부되고 막 하는 그 모습이 7살 때 7세 8세 한 7세까지 할까요? 7살까지는 아동의 정말 어린 아동의 과 같다. 그래서 어린 아동은 이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욕심이 있나? 욕심이 많지요. 어떻게 욕심하느냐? 과자를 주면 양쪽에 딱 쥐고 나머지 모자람 입을 대갖고 입으로 묶는다고. 입을 물고 양쪽 과자를 들고 있는 형상이 간목이다. 간목은 누가 봐도 못 말려. 한데 간목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칭찬하고 애를 칭찬하고 너 잘한다고 하면은 먹던 거 다시 줘요. 너 먹으라고. 그래서 간목은 누가 우리 보통 얘기할 때로 할 때 보면 아주 이 자기의 마음만 들면은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썰개도 감도 다 내놓는 정도로. 그러나 쑥 털리면 다 움켜쥐지요. 그런 성질이 있다. 뭐 골목대장 같아 할까? 그런 성질이다. 자, 그래서 이 간목이 어디 배치되냐 하면은 다음 공부 나옵니다만은 연간에다가 배치시켰다. 그 다음에 연간과 짝이 되는 게 있어요. 짝이 되는 건 뭐예요? 자, 간목과 짝이 되는 것은 합이다. 합은 바로 갑기합토라. 그러니까 지지는 연간은 간목이라면 연지는 당연히 기토가 된다. 기토는 뭐예요? 정인이다. 자, 설명 좀 들어가면 간목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7살까지의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속성의 편재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8살부터 15살까지는 연지를 볼 때 그때는 어머니가 교육을 하는 기간이다. 왜 그러느냐? 예전에 농경시대나 이런 시대는 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 했어요. 아버지는 농사 짓고 뭐 또 다른 일 하러 다니고 일하고 바깥을 돌고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과 훈육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유로운 것을 가지기 때문에 기토, 정의는 자유롭다. 그런 뜻이요. 자유로운 정의. 모든 아이들 마음을 다 들어주는 어머니. 하지만 그 엄마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때는 배움의 기간이다. 그래서 정의는 수용하잖아요. 수용, 받아들이는, 뭐든지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의는. 자, 그 다음에 월간은 뭐냐? 월간 일간을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일간 경금을 받죠. 경금 나라고 한다면 월간은 나의 표현을 하는 곳이에요. 나의 표현과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게 하는 성질이 보통 우리가 창조적이고 나를 표현하는 것을 식신성분이라고 해요. 식신. 식신이니까 경금에 대해서 식신은 임이 되겠잖아. 임. 그래서 임이 배치된 궁이 뭐냐? 바로 월간이다. 자, 연간은 간목이 배치되겠고 연지는 그 짝이 되는 기토가 배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간은 경금에서 볼 때, 일간 경금에서 볼 때 월간은 뭐예요? 바로 식신이 된다. 식신 표현공이죠. 표현한다. 그럼 식신과 짝을 이룬 밑에 월지는 뭘까? 이제 내가 연구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성취를 해야 돼. 성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연간은 어떤 거냐면 연간은 아동기 그 다음에 연지는 이제 교육하는 기간에 하잖아요. 이제 유소년이 한다면은 이제 월간은 뭐냐면 사춘기 때부터 16세 사춘기 때부터 나를 막 표현하는 대학교까지 들어갈 때까지 한 25세까지 한 10년간을 월간을 본다. 그때는 짝을 찾기 시작해요. 짝. 사춘기의 특징이 이제 짝에 대한 그리움이야. 내 어떤 성적인 그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남자를 막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 이기는 사람은 또 다른 방향 어쨌든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막 찾는 겁니다. 사귀는 거. 그 다음 나를 표현은 뭐 이쁘게 담장을 한다든지 나를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때 물론 공부도 물론 하는 사람도 하는데 그때 공부하는 쪽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학교 좋은 데 가죠. 근데 막 내를 따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그렇게 잘 못 가고 노는 것으로 빠지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6세부터 한 25세까지를 한 10년간을 식신이라 한다면 그때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6세부터는 35세까지는 뭘 해요? 그때는 내가 직업을 구해야 돼. 물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때 직업을 구한다고 막 힘을 쓸 때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직업 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급수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직업군이란다. 직업군은 임과 짝을 이룬 정임 한목이잖아요.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는 일간 경금에 대입하면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월간은 식신궁, 표현궁, 그 다음에 월지는 무슨 국이 되겠어요? 그러면 월지는 정화가 배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아까지게 경금에 대해서는 정관이잖아요. 정관, 바른 직업을 가질 때다. 그렇게 짝을 이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간은 뭐 당연하게 나죠. 나를 갖다가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금을 대입하기 때문에 경금을 일단 일간으로 놨으니까 나를 주체로 놨다는 거예요. 경금과 짝이 되는 것은 일지잖아요. 일간과 짝을 이루면 일지다. 일지는 경금이 일간이 되면 당연히 일지는 뭐가 되겠어요? 을목이 되지. 을경합금이니까. 정제가 된다. 정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살림 살고 아니면 나를 아주 내 스스로가 세상 살기 위한 기획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참이다. 어쨌든 모든 것을 성취할 때다. 성취를 해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부부이기도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가게 되면 시간은 이제 나이로 노년의 삶은 뭐냐면 노년은 모든 생각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든.
그때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노인의 생각은 젊을 때 바뀌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은 아주 그냥 한쪽으로 다 고정화되어 있어요. 고정화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종교궁 또는 철학궁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궁과 무슨 궁? 철학궁.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종교 철학은 편인에 관계되기 때문에 편인궁이라고 합니다. 자, 편인궁이고 나는 일간은 비견궁이에요. 비견궁. 그리고 일지는 정제궁, 내구자. 근데 편가는 뭐라고? 편인은 뭐라고? 무토 편인은 정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종교궁, 뭐, 자기 나름대로 사상, 이런 걸, 철학 사상, 신념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거와 짝된 것은 개수의 무게합파. 개수는 상관이라고 했죠. 경금대요. 상관. 상관은 뭐예요? 노년기에 마지막 죽을 때 다 돼가서 노년기에 노는 게 최고야. 그래서 상관은 노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고, 자기 생각을 이제 90세대로 지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궁이라고 하고, 자성궁이라고도 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궁성과 이 관계를 갖다가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궁성론이라. 그래서 자, 궁성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죠. 자, 궁성론 연관은 뭐예요? 편제궁. 편제궁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부친궁이에요. 부친. 아버지궁이라고 그래요. 왜? 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보통 만나잖아요. 정제 육친강에서. 그래서 편제를 아버지라고 하고 간목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궁, 편제궁. 그 다음에 기토는 당연하게 정인이니까 모친궁이라고 그래요. 연지는 모친궁이다. 기토궁이다. 그리고 식신이 있는 임수는 그 궁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궁이다. 표현과 짝되어 있는 궁은 뭐냐면 직업을 가진다고 직업궁 또는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직업사회. 그 다음에 일간은 당연하게 나죠. 나를 나타내는 궁이다. 그러기도 하고 비견궁이라 하고 비견은 나의 주체성이에요. 주체를 나타낸다. 그럼 그거 짝된 것은 정제가 되고 그것은 부부공유도 되고 내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체공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궁이라고요? 종교궁, 뭐 사상궁, 철학궁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무토가 배치되어 있다. 무토는 편인이거든. 편인은 신비한 것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와 짝되는 것은 무게합이니 시지는 상관궁이다. 상관궁이 뭐냐? 마지막 노인이 이제 노인들은 에너지가 들러가요. 전부 다 입으로 다 먹죠. 입으로. 그래서 말을 막 한다고. 맨 처음에 감목은 팔딱팔딱 뛰는 다리에 있더니 움직이는 다리에 있더니 맨 마지막 노인들은 입으로 가고 노인들은 눈만 뜨면 어디 오늘 뭘 하고 놀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성론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전에 이 강의를 하면 오늘 지금 이게 절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오전에 컴퓨터가 좀 안 돼가지고 바로 출판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일부 동영상이 확보가 되면 뭐로 찍었냐면 카메라가 아니고 이 핸드폰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괜찮으면 조금 소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페이지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자, 궁성론은 가로속에 궁과 또 성에 대한 이론이다 그랬죠. 자, 병명리학에서는 사실 궁성에 대한 이론은 있긴 있지만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궁성론은 원래가 궁과 성에 대한 이론은 궁과 성에 대한 이론은 따로따로 이렇게 병명리학에 나왔습니다만 합쳐서 궁성론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누구라고요? 역시 대만 학자인
하근충 성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주팔자를 우리가 8개의 궁을 가지고 막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성론이라고 그래요. 이 공성론은 사주팔자에서 육친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로속에 육친이 위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인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의 의미가 틀린다. 예를 들어서 연에 있으면 우리가 어릴 때 유소년기 연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해서 7살까지니까 매우 어린 시기잖아요. 유아기, 아동기. 7세부터, 8세부터 15세까지는 소년기가 되죠. 소년기. 그리고, 16세부터 25세까지는 청소년기를 하면 되겠네요. 청소년기. 그것이 무슨 월간이 있죠.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청년기가 되잖아요. 본격적인 청년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25세부터 26세부터 35세가 아니겠느냐. 근데 장년기가 들어가. 청에서 장년기가 들어가면 일간이 해당되니 일간은 36세부터 45세 정도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함께 막 일을 일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46세부터 한 55세까지가 완성이 되니까 그때가 장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6세부터 65세까지는 월간에 배치되는데 그때는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잖아요.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66세부터 나머지 시간에 완전 노년기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궁을 갖다가 연월 일시로 나눌 수도 있고 각각의 정간과 지지,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를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공성론이라 한다. 공성론은 사주팔자에서 육신이 가로속에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사주팔자 육신은 가로속에 계절과 관계가 있다. 계절과 관계가 있어요. 자, 가로속에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주로 어디에입니까? 월지를 주로 보잖아요. 월지를 보면서 계절을 보고 하루에 이 사람의 어떤 시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사주팔자에 태어난 것을 보려면 시를 보잖아요. 시도 매우 중요하죠. 시는 태양이 낮에 있느냐, 태양이 하늘을 지나거나 밤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하근축은 일간을 했을 때 뭐로 기준을 한다? 경금을 뭐로 봤다? 일간으로 보고 나머지 오행을 대입을 해서 육신을 만들었다. 김농하는 일간을 간목으로 얘기했어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가급적이면 하근충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자 육친의 심리 구조 사주팔자의 육친에는 사주 당사자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생활 패턴, 사회성 등의 심리가 나타난다. 그렇죠. 사주팔자를 보면요. 참 사주 당사자의 성격이 제일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적성도 물론 나타나고 생활 패턴이나 사회성은 심리가 모두 마음이 먼저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주로 마음을 다룰 때에는 사주 중에서도 천간의 마음이 주로 많이 있다고 따지고 지지는 내장된 잠재된 마음입니다. 천간은 뭐예요? 무슨 마음? 드러난 마음. 지지는 뭐예요? 숨어있는 잠재된 마음이라 물론 다 마음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간은 무슨 마음? 나타난 마음. 지지는 숨어있는 마음. 그렇게 보면 있습니다. 자, 이 육신 발달이 과다는 한쪽을 비견만 쭉 있는 경우, 식상만 있는 경우, 시상이 대부분인 경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의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과다는 뭐 한쪽 완전 이게 90% 치우친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 4개, 5개 정도 있으면 과다라고 볼 수 있죠. 고립은 반대로 이것은 비견이 너무 많은데 재성이 한 개 있다 그러면은 식상도 없고 재성만 있다면 그걸 우리가 궁급쟁제라 그래요. 그 재성 하나를 놓고 막 1위대가 들개 같은 1위대가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닭 한 마리 집어 던지면 막 1위가 서로 먹겠다고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판 나니까 살기 어렵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궁급쟁제란다. 사주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자, 그런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매우 힘들다. 남자가 그렇게 비견급제가 많고 있는 사람은 여성을 보고 뭐라 생각해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 나와 경쟁되는 사람이 엄청 사주에 많잖아. 근데 상대가 볼 때는 여성이 상대가 볼 때에는 상대 입장에는 그 비극은 재성 극하거든. 재성 입장에서 보면 극하는 쪽은 관성이야. 특히 평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 많다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여러 가지 남자들이 이 한 사람을 보고 막 전부 다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주인의 일가는 심술나지. 그리고 항상 여자를 의심하지. 그래서 무슨 정이 걸린다? 어쩌증이 만들어지기 쉽다. 그것이 우리 이 사주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쩌증 때문에 고통이 많아서 부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 치료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주 심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공부를 좀 배워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가지면 좋겠다. 아예 심리 공부도 하고 사주도 공부해가지고 사주 심리 공부도 해서 두 개를 결합을 하면 매우 좋은 학문이나 매우 좋은 그런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도를 스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서양 심리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기존적으로 사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주 심리를 두 학문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그 동양적 사고에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쉽게 또 심리를 그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부 중에도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고립, 무존재, 그리고 상생, 상극작용, 상생은 서로 생하는 작용이잖아요. 상극작용의 형충, 합등에 따라 복잡한 가로수의 심리구조. 그게 사주가 이렇게 형충 합이 있고 뭐 위에서 말하는 발달, 가다, 고립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가로수의 심리구조를 가진다. 특히 복잡한 심리구조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형충이 많거나 원진살이 있거나 이런 가진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복잡한 심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제 또 그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원진살이 왔을 때 백고살이 왔을 때 심리구조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1학기 때도 많이 다뤘어요. 2학기도 역시 같이 사례에서 다루고 나갈 것입니다. 자, 102페이지 요걸 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놈 책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책을 자꾸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잠깐 공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겠어요.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